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희 국장입니다. 미어테이가요, 오늘부터 위기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충북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충북을 위대하게입니다. 미국, 다른 여러 곳에서 다시 그 나라를 위대하게 하고 싶다. 그런 이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충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충북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충북인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이런 걸 가지고 매주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손님으로요, 세무 전문가이자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전문가,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3파 역할을 하신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학교 연구실입니다. 한국공학대 교수로 계시는데 네, 학교가 맞습니다. 시흥시에 있다고요? 예, 경기도 시흥시에 있습니다. 지금 무슨 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어, 계신 거죠? 복지행정학과 교수입니다. 복지행정학과 교수이시고, 네, 참여연대는 서울 참여연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충북을 잘 살게 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미디어 테이 테이와 함께 열심히 시청자들에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승근 교수입니다. 저는 미디어 테이와 함께 예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도 열심히 소개했고, 또 충북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서적을 제가 지금 3권 출간했고, 올해도 지금 한 권 또 내는데, 충북 사례를 많이 소개하고 있고, 충북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테이와 함께 충북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을 위대하게 하는데 교수님의 힘이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데요. 조세개혁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조세개혁센터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 문제거든요. 네. 이제 저는 한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 이 2가지 문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일단 개혁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세제도라는 게 재분배 정책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공정과세,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익부 빈익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산감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참여연대에서 또 활동하시고 후학도 키우시고 고향사랑 기부제 또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북만 해도 지금 경제는 어렵다고들 해요. 근데 경제가 어려운 건 두 번째고 앞으로는 충북이 없어지지 않겠냐. 충북도 내에 여러 군데가 지역 소멸 위기 아주 위험지구로 지금 이제 계속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 소멸 위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저 체감은 잘 못하고 있어서요. 예, 그렇죠. 일본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1,700개 정도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243개죠. 기초 226개, 광역 17개. 일본이 실제로 지역이 소멸되면 장례식을 하기도 합니다. 네. 딱 체감해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요. 지역 장례식을 한다고요? 네, 장례식을 해요. 오. 우리 우아하게 보내주자, 지역을. 음. 네, 좀 이게 섬뜩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 읽을 때. 근데, 그렇게, 일본은 이제 고령화가 가속화돼 있고, 일본 이제 50세 이상 인구가 2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길거리 가다 만나면, 둘 중에 네. 1명은 50세가 넘는 거예요. 오. 우리나라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1,000만 명, 20%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일본보다는 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네. 저출생 고령화가 이제 우리 시대를 덮친다는 건 이제 너무나도 자명한 문제가 됐죠. 그럼 지역 양극화가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도리어 제가 어떤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역 양극화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면 우리가 가진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유통이나
소통이나 이런 문제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일본에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우리 네. 저출생 문제가 지금 우리도 이제 큰 골칫덩어리인데, 일본이 보통 우리보다 한 15년 정도 앞서 있죠. 그래서 이 저출생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연구해 봤더니, 이 저출생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네. 인구 밀집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중심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일본의 그러면 3대 인구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권, 대도시에서 저출생이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도쿄권, 음. 오사카권, 나고야권. 이 세 가지 음. 권역이 인구 밀집 지역이거든요. 네. 왜 그러면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 저출생 문제 나오냐 봤더니, 음. 일단 인구 밀집 지역은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 왜냐면 도쿄도 도쿄 중심에만 사는 게 아니라 도쿄 외곽에 많이 사는 거죠. 예. 우리 서울도 경기도나 인천에서 많이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수님도 거예요. 일산 아니에요? 댁이? 그렇죠. 저도 일산이죠. 네, 일산입니다. 아유, 잘 알아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하고 아이들 돌볼 시간도 없고 있는 아이도 잘 못 돌보는데 내가 더 아이를 낳아서 과연 내가 이 훌륭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나 보죠. 네, 두 번째, 물가가 엄청 비싼 거예요. 네. 많이 사니까 주거비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일단요. 음흠. 생필품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생활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저출생이 심화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단 저출생이 심화되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이제 고령화되니까 나이 드신 분은 많은데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이제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처럼 길거리에 가다가 둘 중에 한 분은 50세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 또 어떤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고령화가 촉진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복지 예산이. 네. 그런데 세금은 거둘 길이 없는 겁니다. 아, 연금으로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연금 문제가 지금 거기에 고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연금은 타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연금을 낼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더 많이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연금료를. 이런 문제가 발생하듯이 이 지역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가 발전도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상당히 심각한데 그와 관련된 문제를 정부나 학계나 모르는 바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관련 대책도 뭐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저출생이고 그 위험 경고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역 소멸 대책 실효성이 없거나 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죠. 음, 그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그 출산 장려금 주고 이런 거 있는데 네,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지역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일자리 문제거든요. 애를 낳는 사람들, 어른들, 그렇죠. 일자리가 있어야 거기 사는 거죠. 네, 왜냐면 일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출퇴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 살기 더 편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청주에 일자리가 있는데 저기 제천에서 매일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사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렇죠.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본질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없는데 지역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지역이 쇠퇴하지 않으려면 사람과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는 돈도 돈이지만 사람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고 그럼 뭘 먼저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역에 돈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일자리가 생겨야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야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여러 가지 대책이 잘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맞닿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어떤 당장 돈 좀 더 줘서 그분들 있게 하자. 근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출생률이 잠깐 높아졌던 이유가 그렇게 새로운 이제 정책을 그렇게 이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면 그 지역이 좀 잠깐 출생률이 높아지고 또 근데 그게 장기화하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원위치 된다. 결국은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꼴이겠네요. 그렇죠. 뭐 낭비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데
비타민만 먹어가지고는 몸이 감기 걸렸는데 비타민 먹었다고 낫진 않잖아요. 당장 기분은 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 부분에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본질적인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전처럼 종합감기약 먹고 비타민 먹어서 몸 건강해지기 바라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계속 주창하고 계신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이제 돈도 들어오게 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고 또 기부 문화도 확산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오늘 마침 행정안전부가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1분기 고향사랑 기부제 성과가 작년 동기보다 많이 좋아졌다. 좀 성과가 있나 보죠? 네, 2배가 늘었습니다. 2배입니까? 아. 네네. 지금 왜 방금, 그렇게 교양사랑 기부제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08년부터 이제 고향 납세라고 합니다. 일본은 고향 납세가 납세. 시작됐는데, 예, 지금 이제 2025년이니까 17년 됐네요. 네. 예. 근데 이제 2023년 실적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왜냐면 일본은 3월 말에 회의가 네. 마감되기 때문에 7월 초가 돼야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2023년 실적을 보면 11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11조 그러니까 원. 11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15년에 1조가 넘었거든요. 근데 거의 8년 만에 거의 10조를 넘은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가속도로 그 고향 납세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지역의 문제를 지역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거든요. 결국 네.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네. 예전처럼 국가가 막 성장하고 이럴 때는 국가에서 들어온 돈으로 충분히 지역을 도와줄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가 성장이 저성장으로 고착화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우리가 뭐 5% 성장 이런 거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3%만 성장해도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네, 하는데, 네. 그런 정도니까 국가 성장을 그러면 예전처럼 못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세금이 덜 거치는 거죠. 결국 증세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국가 성장입니다. 아. 우리도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국가도 성장을 하면 세금이 많이 거칩니다. 세금이 덜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지역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도와줄 수 없듯이, 아이들 옛날에 뭐 7, 8명 낳아도 다 대학교 보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한두 명만 대학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를 대학교 보낼 수밖에 없느냐? 열심히 공부하는 애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열심히 노력하는 지역을 선택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선택을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어느 지역은 도와주고 어느 지역은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선택하느냐?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지역에 기부하느냐? 스스로 열심히 하는 지역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지역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곳. 일본도 옛날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을 때 네. 거기 갔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감동하고 지속적으로 기부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지역을 지키고 그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뭐 수당 주니까 가서 봉사활동 했는데, 나중엔 수당을 안 받아도 가서 봉사했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례가 있는데, 일본에 사과를 많이 키우는 지역이 많은가 봐요. 네. 그래서 지역에 좀 사람들이 많이 가게 하려고,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사과 수확철에 이런 그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수당을 좀 줬나 봐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하고 와서 그 다음에 수당 안 줘도 한 80% 정도가 다시 간대요, 그 지역에. 이유가 네. 뭐냐면, 아까 그 똑같습니다. 후쿠시마 지역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자기 같으면 여기 살면서 사과 따고 이런 거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지역 발전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부자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 마지막 쓴 책 제목이 가슴 뛰는 기부혁명이거든요. 네. 거기 그 말에서 제가 힌트를 넣어서 쓴 제목이에요. 결국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혜에 아니면 그 사람들의 좋은 마음에 기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이 기부자를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부하면, 그 사람의 돈만 오는 게 아니라 돈 오는데 마음이 오잖아요. 네. 그죠? 우리 미디어 테이도 좋아하는 사람들 기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미디어 테이를 응원하고. 네. 그죠? 그런 거예요, 똑같이요. 잘 되길 바라고. 혹시 그렇기 교수님, 때문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그게 이제 공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각 네. 지역별, 뭐 도별 이런 기부금의 현황 같은 게 있어요? 그럼요. 발표했습니다. 충북은 지금 원래 어느 그리고 정도 수준이에요? 공개돼 있습니다. 네? 충북이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발전했죠. 아, 그래요? 뭐 금액을 여기서 좀 음,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충북 도청이 5억을 넘었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아, 네. 그러니까 그 2023년부터 처음 시행한 제도니까 2024년도가 두 번째 해잖아요. 네. 2023년보다 거의 두 배 늘었더라고요. 아, 네. 작년에 5억 원. 작년에 그렇죠. 5억 원 했다는 얘기고, 그전에는 이제 시작한 그렇죠. 때니까 좀 줄었을 테고, 2억, 예, 좀 넘었을 텐데,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다들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증가하고 있다. 열심히, 예,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이게 자기가 사는 동네는 기부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뭐, 타양에 계신 분이든 아니면 충북에 기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려면 잘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 물론 이제 그 지역도 잘해야겠지만, 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의 역할도 크겠네요. 괜히 그 실언하고 뭐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면은 인기가 없으면 좀 그것도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고향상 기부제도는 우리가 어차피 일본에서 먼저 생겨서 우리가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네, 제도이지만 네, 어차피 생길 제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천 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충북 네, 진천. 음, 충북 진천에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그 국가 기여자들을 네, 네, 한국에 귀국했는데 다 진천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응원하기 위해서 음, 뭘 했냐면 진천몰 가서 쌀을 샀어요. 맞아요.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아, 2021년이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결국 음,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이 고향사랑 기부제예요. 뭐냐면 음, 지금 같으면 10만 원 기부하면 네, 3만 원짜리 쌀이 왔을 겁니다. 공짜로. 그렇죠. 그죠? 고향사랑 기부제 그런 거잖아요. 세액 근데 기부도 그분들은 그때 세액 공제도 되고, 그렇죠. 10만 네, 원 다 돌려받고 음, 3만 원 쌀은 공짜로 받는 건데 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3만 원짜리 쌀을 너무 사가지고 진천물이 다운이 됐어요. 그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게 그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안 만들어도 사람들은 그런 제도를 원했던 겁니다. 음, 근데 음, 그때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안 했던 거죠. 아마 음, 진천군이 지금도 충북에서 1등인데 네, 그때 아마 고향사랑 기부제 있었으면 진천에 뭐 수백억 갔을 겁니다. 예. 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뭐 시의원들이 해외 나가서 음주하고 뭐 이런 음, 뭐 자치단체장이 내용을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음, 뭐 주민 소환제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평가를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음, 내가 응원하는 자치단체에 응원하는데 그 지역 지방 의원이 뭐 술이나 먹고 사고를 쳐서 뉴스에 나오면 그 지역 기부 안 하겠죠. 그러면 그 지역의 이제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도 더욱더 그 행동이라는 것도 조심하고, 우리 지역을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음. 활동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군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마음을 이제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여러 가지로 해야 그렇죠. 된다. 감동을 그냥 시켜야 돼요. 뭐 애양심에만 이렇게 소구하고 이래서 될 일은 아니겠네요. 네. 저도 미디어테이 이렇게 방송을 보면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하시잖아요. 그 취재를. 그럴 때 좀 이렇게 감동이 오거든요. 똑같은 아, 겁니다. 이 미디어도 결국은 얼마나 깊이 있게 취재를 하느냐 이거였듯이 음. 지역도 얼마만큼 기부자들한테 감동을 주냐 이게 핵심인 거죠. 진천구는 얼마나 받았어요? 신청은 지금 한 8억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이면은 작년에. 전국적 수준에서 높은 거예요? 높은 거죠. 높은 5억 거예요? 이상 단체가 예. 충청북도까지 해서 한 50개 정도 됩니다. 5억 아, 이상 기부 받은 곳이. 그러니까 어, 진짜는 8억 들어왔으니까 그 뭐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죠. 어. 그 충북에서는 1등일 테고 전국적으로도 50위 네. 안에 드는 그럼요. 예. 총기섭 진천구수님도 좋아할 테고 김영환 네. 충북지사도 여기는 선전했네요. 그렇죠. 예. 충북지사 선전했죠. 예. 진천은 2023년도에도 1등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예, 2년 연속 1등 충북에 하셨죠. 충북 예. 1등? 제가 음, 아마도 충북에서 1등인데 음, 아마도 전국에서 강의를 제가 하러 다니잖아요. 고향사랑 네. 기부제. 그거 할 때마다 진천 사례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게 효과가 있지 아, 않았을까. 교수님께 얘기 좀 어, 해주십시오. 제가 그 어, 아프가니스탄 국가기여자들 예, 얘기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음, 고향사랑 기부제가 우리가 법률이 물론 제정해서 도입된 제도지만 네, 우리가 이미 도입되기 전에도 고향사랑 기부제는 이미 있었다. 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진천이다. 이 얘기를 제가 음. 전국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부금 1등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그 기부금을 많이 받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치단체장인지든 그렇죠.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선거 보셨잖아요. 진천이라고 대통령 하니까. 리스크. 네? 네, 센 거지. 이번에도 보셨지만 네. 대통령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리스크도 있는 거예요. 충분 그분이 열심히 있어. 하면 네. 있죠. 예. 충분히 열심히 몇 명 하시면 있어요. 기분이 많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으면 기분이 아무래도 줄 수밖에 실망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내가 다른 데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했는데 이 단체장 실망스럽다면 이제 안 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답례품 제도나 네. 이런 지정기부 제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음. 기부가 한 해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일도 네. 하고 내후년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답례품을 계속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일을 계속 좀 모험이 되는 아까 말한 진천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가 국가계좌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모시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모시고 왔잖아요. 예. 근데 어느 자치단체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진천은 국가의 인재개발원이 있어서 받게 됐는데 그걸 보고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감동을 한 거죠. 그런 맞아요.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주시가 80만 명이 넘고 진천구는 10만 명이 안 되는데 진천군이 1등이라는 그럼요. 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네. 큽니다. 네,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주시 더 노력해야겠네요. 노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새 네. 청주시장이 저기 링거를 자주 맞는답니다. 과로를 해가지고. 그러시구나.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또 링거 맞는다는 투혼을 하시네요. 기사를 쓸까 했다가 네. 또 그러면 아프다고 그럴까봐. 하여튼 이범석 청주시장도 네. 노력을 많이 네네.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네네. 이제 제가 예, 화이팅입니다. 네, 엊그제 교수님께서 최근에 쓰신 논문 이제 받아서 쭉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는 지금 이제 개인만 하는데, 기업이나 단체도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문을 네네. 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네. 궁금한 건, 안 됐었던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충북에 있는 국회의원도 이제 지금 이걸 발의하셨죠?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광희 의원님 네. 발의하셨는데 이게 법인 기부를 허용이 좀 어려운 이유는 네. 정치형 기부금을 생각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형 기부금을 개인만 할 수 있고 법인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정경유착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아. 기부의 투명성. 그래서 소액 기부금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잖아요. 근데 소액으로 하면 네. 10만 원씩 해서 언제, 물론 좀 적지 않은 돈입니다만 8억이든 5억이든 기업이 이제 기부를 하면 아무래도 전체 총액이 늘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방식이 좀 제가 쓴 제안은 좀 다릅니다. 물론 이강희 의원님 안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네. 통과될 가능성도 높고요. 네. 제가 제시한 안은 일본의 제도를 조금 발전시켜서 제안한 건데 이제 그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사업을 제안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는 기업이 뭐 하이닉스 이런 데 있나요? 네. 하이닉스 이런 만약에 이제 본사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하이닉스라고 할게요. 하이닉스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지역에 관심이 있어요. 네. 왜 관심이 있냐면 자기 회사의 직원들이 그 지역 출신이 많다든가 아니면 그 기업의 태생이 원래 청주에서 시작됐다든지 이러면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청주에 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주에 청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처럼 청주가 활기찬 도시가 되고 지역을 발전하는 선도적인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0억 기부할 테니까 같이 청주시 같이 협약을 맺어서 일자리 만들기를 하든지 아니면 창업 모델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청주시에 싹 들어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이 사업이. 네. 이 회사랑 일자리 창출을 위한 뭐 창업 촉진 사업을 하던가 이런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정부에서 보시고 승인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세액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세금을 감면한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해서 자기가 투자한 50억만큼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게 제 제안이거든요. 한도액은 얼마예요? 한도액은 없습니다. 한도액은 없고. 승인을 해주니까 정부에서. 아하. 한도액을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이제 개인형 고향사랑 기부제는 2천만 원까지가 한도거든요. 예. 원래 작년까지는 5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형은 이제 그런 한도 없이 하자는 것이고 일본도 한도가 없습니다. 일본의 사고인제도가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일본이 이제 총액을
그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90% 네. 정도만 인정해 주고 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보다 좀 발전적인 방법으로 100% 인정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는 거죠. 기업이 청주에 와서 네. 50억을 썼어요. 예. 그러면 은행에 예금만 해놔도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다른 사업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위해서 기부를 했으니까 이 원래 KPI 같은 지수를 만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뭐 1000개 이상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1000개 이상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 우리가 답례품을 기부금의 30%만큼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성과금으로 30% 정도 돌려주자. 요 안이 제가 지금 제시한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기부하는 것처럼 법인이 삼성전자나 뭐 이런 기업, 현대자동차가 청주에 단순히 기부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국가가 승인해줘서 세액으로 전액 지원하고 성공하면 이 성과금까지 지불하는 그런 제도로 가자는 게 이제 제안입니다. 좀 그러면 지금 이제 안하고는 다른 거죠. 아,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우리가 안 그래도 세금도 많이 내고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뭐 불나면 성금도 내고 이런 거 좀 많이 내는데 또 이거 자꾸 하면 준조세 아니야? 너무 부담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준조세라는 그런 지적 때문에 일반적인 기부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지금처럼 기업이 지역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개인형 고향사랑 기부제는 네. 지정기부 사업이나 이런 것이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거든요, 독자적으로. 근데 기업과 지역이 같이 사업을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아이디어는 지방자치단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기업이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사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면 현실에 더 적합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 기부제 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돈을 걷기 위해서 만든 게 세금이기 때문에 조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책을 쓴 거죠. 막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니까 책을 써서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내가 꼭 그 기부금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나한테 뭐 10%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일만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행안부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한다고 해서 전담 직원을 배치하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직원 가지고 주 세정과, 주민자치과, 기획과 이런 분들이 자기 일하면서 또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막 보람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많이 좋은 이제 지정기부 사업도 나오고 발전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민간 부분과 협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형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해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특히 기업도 어차피 그 사회에 ESG 이런 얘기가 있듯이 네. 사회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예전에 뭐 TBCF만 했지만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좋은 일을 하는 게 기업의 홍보로서는 더 좋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뭐 청주나 우리 뭐 진천이나 뭐 영동이나 이런 지역에 와서 좋은 활동을 하면 기업의 이미지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허용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한 거죠. 네, 아주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새 기업은 다행입니다. 이제 돈 있으면 이제 성금 같은 걸 내면 돈을 주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기업이 참여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같이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기업도 참여하고 지역민들도 함께하고 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계기가 되겠네요.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일단 또 네. 기업은 돈이 많이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기부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기업을 홍보할 수 있잖아요. 아, 홍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은 어디까지 하냐면 인재 파견형 기업형 고향 답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자기 그 기부의 종류를 사람을 인건비 지원까지 해줘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직원이 네. 청주시에 가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삼성전자에서 없으니까. 월급을 주고. 네, 그렇죠. 그렇게 기부도 해요. 그러면 이 기업도 지방자치단체를 이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일방적인 것보다는 쌍방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뭐 30% 성과금도 주지도 않고 세액공제도 90%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제도의 틀을 개인형 고향사랑 기준에 똑같이 하자는 거죠. 네. 100% 세제 지원해주고 네. 30%만큼 인센티브를 주자. 그렇게 하면 기업도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요새 보면 기부한다고 뭐 시장, 도지사랑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1억, 1,000만 원, 네네. 뭐 이런 거. 또 뭐 의미가 있지만 기업이 고향사랑 기부제로 참여하면 훨씬 더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좀 짐작이 그렇죠. 됩니다. 많은 아이디어도 있고 네. 한 가지 사업을 하면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겠죠. 아, 기업이라는 건 원래 지속 가능한 거니까 네.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게 기업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네 그러면 더 추가적인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씩 모아서 무슨 큰 일을 하겠냐 이것도 맞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가 그 주는 좋은 시사점은 뭐냐면 만약에 충주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주에 뭐 반도체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하이닉스와 관련된 청년 창업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뭐냐면 정부에서 예산으로 정부에 이 사업을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아, 모델이 우리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산으로 정부에 실시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네. 이게 사업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그야말로 지역에 한정돼서 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에서 효과적인 사업을 하는 걸 보면 그걸 중앙정부에서 예산으로 채택해서 전국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은 돈으로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 거기에 기업형 고향사랑 기부제는 뭐냐면 기업까지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게 쓸데없는 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괜히 필요 없는 사업 얼마 많아요. 우리도 보면 뭐 예산 낭비 지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전국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 실시하고 그 지역에 실시한 것을 거기에 국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 지역에 성공할 때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쓴 것을 보고 장단점을 확인하고 그걸 보완하면 전국적으로 사업을 실시해도 예산 낭비가 안 되겠다. 효과가 있다. 네. 예산보다 100원을 쓰면 10,000원의 효과가 있다. 이럴 때만 전국적인 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좋은 그런 국가 예산 절약 모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분이고 그 논문에서 제기됐던데 이강희 청주 서원구 국회의원이 기업의 고향사랑 기부제 법안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그 논문에 보니까 냈더라고요. 어떻게 법안이 네네.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능성이 있죠. 네. 그 이광 의원님이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발굴해서 법안을 발의해서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단체라는 것은 이제 결국 법인격 없는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단체라고 하는 것이 법인격 없는 민법에 단체 나오는 말인데 무슨 네, 말이에요? 법인격이 다 있는 법인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을 갖잖아요. 예, 사람은 태어나면 그냥 호적에 등기 안 해도 사람이잖아요. 네. 법인은 성립주의라고 해서 법인을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단체는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 그게 법인격 없는 단체예요. 그 단체로서는 성립돼 있잖아요. 네. 그런 단체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말씀이시고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국회에 논의되면서 필요한 네. 부분을 보완하고 또 발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이광희 의원 보좌관이 누구예요? 이거 이광희 의원이 했을 수도 있고 네. 보좌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을 것 모르겠네요. 같은데. 예, 그것이 제가 전화를 안 해봤습니다. 우리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네, 이광희 의원의 아이디어라고 그 네네. 생각을 하시죠, 뭐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논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이 나오니까 반가워서. 너무 반가우셨어요? 네네. 그래서 잘 되기를 역시 기대를 하겠습니다. 충북을 사랑하시는군요. 충북을 위대하게. 우리 코너 이름이 그겁니다. 위대하게. 근데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 기업 참여, 이게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힘을 좀 더 받을 것 같은데.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생각하고 있는 그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된 공약이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네. 그런데 뭐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네. 전액 세액공제 받는 게 지금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20만 원에 30만 원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미 그게 법안으로 발의돼 있어요, 국회에. 그거를
그걸 공약으로 내는 대선 주자를 찍어주기를 우리가. 그런, 20만 원 올리면 무슨 장점이 음, 있냐면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가니까 2배가 올라갔죠, 기부금도. 이 답례품이 3만 원에서 6만 원짜리로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만 원 3만 기준이 원짜리 좀 답례품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그죠? 애매해요. 예, 네. 그렇죠. 특히 소고기를 소고기, 줄 수 없고. 예, 소고기 구이는 6만 원은 돼야 돼요. 아, 그래서 일본도 가장 많은 답례품이 소고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걸 기부금 상한을 전액 공제받는 상한을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지금 뭐 대선 주자가 이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 먼저 좀 제안을 하셔서 어느 당이든 네. 뭐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른 주자가 이걸 반대, 청주시장이나 다른 주자가 이걸 봤으면 반대하기 좋겠어요. 어려워요. 다른 주자, 아, 왜 그래요? 다른 주자가 볼 수 있죠. 아. 캠프고 있으니까 우리 아. 뭐 그 정책본부장님들이 보셔서 지금 미디어 테이를 보시면 전액세액 공제를 10만 원에서 20만 원 네. 상향한다. 이거를 공약으로 좀 내걸면 득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방송을 보고 고향사랑 기부제 적극적으로 마음을 먹기로 한 공무원이 계시면 아마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충북 여러 군데를 다니시잖아요. 좀 관심이 있고, 야, 이거 열심히 한다.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포함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뭐 군수고 시장이고 도지사고 또 지역민들도 애쓰고 있다. 이런 거 못하는데 빼고 잘하는데 충북 한 몇 군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괜찮습니까? 또 편애한다고 아니, 잘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못하는데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는 데가 저를 서울에 네. 있는 저를 예. 고향사랑 기부제 위원으로 위촉한 데가 있어요. 각 시군에서 충북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아, 네. 어디? 희한하죠. 충북 증평이에요? 영동군. 영동군. 영동군입니다. 네, 증평은 안 그러더라고요. 좀 서운한데. 증평까지 제가 특강까지 했는데. 그래요, 증평은 안 맞아요. 그러고. 예. 이재용 옛날에 우리 교수님한테 태희가 와서 그 생방송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 취재까지 하셨는데 안 부르시더라고요. 아. 물론 증평군 제가 사랑합니다. 음. 네, 사랑하고 영동군에서 제가 영동군에서 자주 가요. 네. 내일도 가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갑니다. 그래서 그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받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동 이번에 2등 했습니다. 진천 1등이고 영동 2등이고 2등이 영동. 네네. 그러면 이제 영동군뿐만 아니라 가서 이제 컨설팅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하면 그 군수님들, 네네. 그 시장 네네. 이런 분들 가장 큰 네. 고민거리가 뭐래요? 고민거리가 인구 문제죠, 뭐. 아니 그러니까 인구와- 고향사랑 기부제 네. 하는 데 있어서 고향사랑 기부제 하는 데 있어서 뭐 기부금을 더 받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데 하면 더 문제는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이미 제도적으로는 거의 다 풀린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건 지정기부 사업을 만들게 해줬고, 음흠. 뭐 민간 플랫폼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음.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지금 제도가 다 바뀌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받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아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좀 승진이 좀 유력한 분을 좀 배치도 해주고, 그죠?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좀 격려도 해주시고, 음. 네, 그리고 지정기부 사업은 공무원 혼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 우리 미디어 테이 같은 우리 언론 미디어 하고 같이 협업해서 아이들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얘기를 제가 지역 다니면서마다 얘기하는데 지금 미디어 테이도 연락 안 왔죠, 한 번데도. 네. 뭐 영동 그렇죠. 잘 안 가서 그런 그런가 수준이라니까요. 봐요. 네. 아니, 옥정 영국 말고 군수님하고는 전국. 네. 전국에 잘 안 가고. 전국에 다 얘기하고 다니고요. 네, 옥정 군수님하고는 며칠 전에 한번 통화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옥천도 한번 가서.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언론이나 아니면 민간단체하고 협업해서 많이 받으셔서 그런 걸 그 기부 사업으로 만들면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를 안 받아도 운영이 돼요. 세금 있잖아요. 근데 민간단체는 기부를 안 받으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기부를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걱정도 되는 게 공무원들도 인센티브도 없고 승진도 안 시켜준대죠. 네네. 뭐 군수는 네. 또 하고 싶어 하고 그럴 텐데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예를 들어 충북을 위대하게 영동을 위대하게 할 때 네.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면 얘 때문이야 얘 덕분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얘 때문이라는 게 누구 때문이죠? 고유황사랑 기부제 덕분에 지역이 강해졌어. 큰 도움이 어, 됐어. 이런 거 하려면 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본이 2008년도에 도입했는데 2015년에 7년 만에 1조가 됐고 음흠. 또 7년 만에 네. 10조가 됐거든요. 실적이. 어, 머지않은 거죠. 멀지 제가 않았네요. 보기엔 네. 이게 20만 원만 전액세 공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담으로 한 적이 되고 들으실지 모르지만 10만 원에서 20만 원만 돼도 네. 실적이 뭐 3-4배 올라갑니다. 무조건. 관심을 엄청 갖는 거예요. 세액 공제가 2배도 되지만 답례품도 벌써 6만 원짜리 되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 구전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한 앞으로 길어도 5년, 음, 5년 안에 우리나라도 1조를 넘는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텐셜로 보면 네. 한 2조 정도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한 1,800만 명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0만 명만, 그중에 네. 1,000만 명만 10만 원 내면 10만 원 전액 공제 받잖아요. 네. 그게 1조예요. 20만 원 받으면 2조. 20만 원 2조. 아. 근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올해 바뀐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 재난 지역에 기부하면 네.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해주고 예. 10만 원이 넘으면 30% 공제해 주는 거예요. 원래 기본이 15%인데 2배를 더해줘요. 그러니까 갈수록 많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안 올려도 기본적으로 지금 한 2조가 들어올 수 있는 우리가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죠. 잠재적인 능력이 있죠. 근데 네. 지금 1,00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5%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기부를. 근데 이게 그렇군요. 결국은 이게 뭐 1조 넘는 것은 뭐 그냥 영약 관하죠. 그냥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 2조 가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근데 20만 원 오르면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좀 그 관심 있는 정당이 이걸 공약으로 좀 내걸어서 대선이나 아니 지방선거 때 이걸 관철시키시면 고향산기부제가 비협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러면 왜 고향산기부제를 발전시켜야 되느냐라고 물으시면 그런 거죠. 고향산기부제는 이 서류를 써서 돈을 받는 그런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기부하느냐?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옳은 일을 했을 때, 박수 받을 일을 했을 때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충북 진천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부를 한 선택을 통해서 일종의 투표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선택을 통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발전하면 적은 돈으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선택을 통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자치단체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제도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국민들은 기부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를 좀 더 개선하고 교수님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야 충북이 더 위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다음에는 주제 뭐 할까요? 다음에 뭐 할까요? 네, 조세개혁, 지방재정, 이런데, 충북이나 이런데, 세금 빚이 많더라고요. 자꾸 빚이 늘고 이러는 것도 있던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제가 고민해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엔 또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방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